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네. 지우 씨는 지금 네. 하는 일을 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먹고 살고 계신데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방송도 하고 있고 뭐 경매사도 하고 있고 그러게. 일본어 아나운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60까지는 좀 최소 60까지는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좀 다른 거 뭐 또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좀 찾아보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60까지 못할 것 대비해서.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방송 딱 20주년이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딱 정확하게 20주년인데 네. 와우. 좀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 또 중년이 돼서 또 다른 일을 한번 멋지게 그러니까요.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오. 그러나 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쵸. 그런 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을 때 기분이 좀 막막해요. 왜냐면은 뭔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안 서거든.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지우 씨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일 할 때 고민이 많잖아요. 그쵸. 이것저것. 저도 그래서, 마음만 있지 참 어렵다.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관, 사업, 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장년 네. 그리고 시니어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홍현희 센터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현희입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서 일하고 있고요. 따끈따끈합니다. 1월 2일 날 개관을 한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 1월 2일 날 개관했어요? 네. 얼마 안 축하드립니다. 따끈따끈하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초대 그럼 센터장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와. 어쩐지 오늘 스튜디오가 따뜻하다 했는데 네. 따끈따끈하게. 그래요. 네. 자, 먼저 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또 예. 이름도 왜 이렇게 50플러스 뭐 플러스. 50년 수명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뭐 50플러스 저는 50%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그쵸. 많으시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이 중장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때 정리했던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은 100살을 너끈히 넘기는 첫 인류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100세 시대 예.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의 딱 절반 50 플러스 대신에 50을 기점으로 플러스 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래서 그것을 잘 보내게 이제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저희는 네. 공공기관이거든요. 네. 공공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이 50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어디서 행복하게 나이 들 거냐를 지원하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클 것 같고요. 또 중장년을 지원하는 재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에 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우리 50플러스 재단에서 시니어 일자리도 혹시 좀 지원을 합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16년에 생긴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퇴직 연령이 52세였어요. 전국 평균 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52.4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50부터 64세. 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예. 왜냐하면 이 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나의 인생 그 후반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맞아요. 이제 인식 전환. 예. 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고 2019년 정도 됐을 때 전국 주된 일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로 딱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미디어에서도 예. 이 40대의 일자리의 심각성, 막 너무 큰일 났다. 이렇게 방송,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40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4064. 이렇게 나이로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네. 이제 올해 서울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 길 가는 5명 중에 1명이 65세예요, 이제. 오늘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60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줌마 아저씨 정도 되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냥 60에 정년 퇴직하면 맞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네. 충분히 평안하게 쉬시다가 잘 돌아가시는 거 누구나 노인, 어르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60 되신 분을 노인이라고 하죠. 젊어요. 젊죠. 네. 너무 젊죠. 그래서 저희가 뭐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요 최근에는 영 시니어, 영시니어까지.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젊으시고 아직도 역량은 너무 충분하시고 네. 그리고 너무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이 연금을 타실 분들도 65세부터 연금을 타게 되실 거고 연금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60이면 한참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60대를 집중 지원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서울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했던 50플러스 재단의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 해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60세 이상의 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참 저 중책을 중책이네요. 진짜. 새해부터 이제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거기 저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네. 지금 이제 홍현희 센터장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광진구 자양동에 센터가 있어요. 아,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시청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시청엔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광진구 자양동에 자양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예. 서울시 50플러스 동부 캠퍼스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동부 캠퍼스 1, 2층에 저희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러고 한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한 10일 정도 이제 문을 열어봤잖아요. 그러네요. 마침 저희가 오늘 아침에 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네. 제가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 네. 그 사이에 나 일자리가 필요해요라고 해서 저희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신 분이 434명이세요. 와, 지금 10일 만에. 10일 만에. 와. 그리고 사실은 이 연령대가 컴퓨터를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있어 보면 꾸준히 저희 상담 라운지를 방문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등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등록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저희가 후루룩 산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3세가 63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신 분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연장자인 궁금해요. 분은 36년생이 지금 있으셨어요. 36년생? 구순이시죠. 구순이신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그분들도 뉴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서울시에서 주는 각종 구청 소식지 모바일에서 광고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혹시나 혹여 내가 될까? 그리고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자 속는 셈 치고 와. 이렇게 해서 정말 36년생인 분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반응은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네. 이게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캠퍼스에서 50플러스 캠퍼스에서 2016년도에 중장년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다 60대에 진입하셨거든요. 25년도 되면서 그래서 초기에 뵀던 분들이 50은 60하고 또 달라.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서울시에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60 이후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지? 노인복지관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요? 네, 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네. 평균 연령 83세는 아니 70대일 것 같아요. 70대 후반. 70대 후반. 70대 전반도 못 가세요.
아, 못 가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아, 너무 형님들 이렇게 너무 계셔가지고. 형님들이었어. 70대 후반. 와. 70대 후반 가시고 우리 아버지네.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80대 분들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 60대 분들이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네. 60대를 위한 공간도 공공에서의 지원 기관들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마침 그런 의미에서 저희 50플러스 재단이 네.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를 개관하게 되어서 책임감 때문에 무겁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종합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해 그 주시는데 90세 오음께서는 어떻게 좀 일자리 얻으셨어요? 90세 어르신께 네. 제가 얘기 충분히 들어드리고 예. 제가 받았거든요. 네. 예. 제가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그래, 해줘라 어떻게? 나에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에서 네. 구인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면 네. 그에 적합한 시니어들을 매칭해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쪽에 의뢰오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 이러이런 분을 좀 찾아주세요 할 때다. 근데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36년생을 찾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 아이고. 라고 설명을 얼마나 드렸고 속상하실까. 네, 속상하시죠.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래서 그 사실은 근처에 네. 이용할 수 있는 뭐 복지관 혹은 그 동주민센터 혹시나 다른 또 서비스들이 요즘에 나올 수도 있으니 그래서 다른 몇 개의 연락처를 네. 안내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제 400여 명이 열흘 만에 이렇게 지금 지원도 하고 뭐 신청도 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만큼 귀가 좀 솔깃해 있고 많이 좀 찾으시던 관심이 있고. 관심이 네. 있고 이제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하고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시니어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곳은 많이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가 좀 다른지. 저희가 이제 시니어 일자리 지원하는 곳을 저희가 이제 생긴 이유이기도 한데 네. 기존의 노인 일자리는 다 공공 영역에 공공 쪽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공공근로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생겨난 일자리 이 일변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는 시니어 클럽들은 구청마다 다 있는데 시니어 클럽들의 평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은 70대세요. 네. 그리고 자치구에도 고령자 취업발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자치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60부터 80대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경비, 청소, 요양, 기존에 정말 필요한 일들, 생계형이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연계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사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막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중장년들 같은 경우에도 인턴십으로 해서 징검다리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고 특히 서울시의 60대 인적자원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대는 너무 젊어요. 노인이 아니잖아요. 특히 서울의 60대는 멋쟁이들 많아요.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도 매우 높으시고. 그리고 직업에서의 경험과 풍부하시고. 네트워크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건강 상태 너무 좋으시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49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연금을 받기 전까지 딱 5년이 결정적으로 비어 있기도 하고 길게는 50세에 나오면 15년 정도는 그야말로 나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시기이거든요.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딱 그 세대의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 그것만 전문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사실은 저희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희는 기업분들이 사실 오늘 이 방송도 굉장히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기업에서 충분히 채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역할하실 수 있고 기업도 어떤 면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서
기업에서 이 60대 시니어 인력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실제로 그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이렇게 좀 기용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재단이 16년도에 중장년 지원 네. 5064, 네. 그다음에 네. 4064 지원을 최근까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매년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열고 그다음에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모집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약 270개 기업이 같이 이 중장년 인력을 채용해보거나 채용하겠다고 저희랑 채용 설명회를 했던 기업이 있고 60대 저희가 이제 막 2일 날 문을 열고 공간 마련하고 뭘 하느라고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홍보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7개 기업이 어떻게 알고 구인하겠다고 저희 쪽에 기업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7개 기업이. 그러면 사실은 이 반응을 보면 절망적이지는 않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제 생각에 경비나 청소, 요양의 일색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기업들은 에너지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국가사업 수주를 받아서 이 기업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럴 때 이 기술 베이스에 이 60대 시니어 인력을 프로젝트 인력으로 뽑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분들을 저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좀 보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고객 지원하는 일에 또 이 시니어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S 쪽. 고객들한테 전화하고 예약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일을 8시간은 다 필요 없고 하루에 뭐 4시간, 3시간 해줄 인력이 있냐 이렇게 해서 시니어 인력을 구인 요청하는 기업들도 있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자, 또 시니어들에게 직업 훈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앞에 이제 저희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어떤 차별이 있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제가 얘기 드리는 것도 그와 좀 일맥상통한데 취업 훈련이면 취업 훈련 아니면 일자리 뭐 알선 매칭이면 매칭 이렇게 해서 다소 분절적으로 지원했던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저희는 얘를 시니어 잡 챌린지라고 해서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상담을 다 받으시고 이분들의 역량과 이런 걸 다 직업 상담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목표 설정을 좀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적합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그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하실 수 있고 인턴이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년의 패키지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60대 분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청소라든가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단순 업무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네요. 단순 업무는 여전히 많고요. 많긴 왜냐하면 해요, 이 아직도? 인구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하긴 뭐. 제가 서울에 길 가는 5명 중에 1명이 6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으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1차 베이비 부머라고 했던 1, 2차 베이비 부머의 사무직군 그리고 기술직군 그리고 다양한 직군에서 정말 퇴직하신 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예전에 비해서 시니어 인력들을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 정규직으로 뽑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단기가 혹은 프로젝트 베이스에 혹은 필요한 시간만큼 채용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일에도 지금도 많지만 물론 점점 이제 고급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런 변화를 좀 느낄 수 있고 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말이죠 20% 이상이 65세 이상 됩니다. 이거 정말로 고령화에서 이제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구의 어떤 비율이 현황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게 분명히 일자리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시니어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에서는 당연히 뒤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5년하고 42년도
인구 구성 비교를 좀 해보면 금방 느끼실 텐데 네. 25년과 42년의 차이는 7년 차이잖아요. 그런데 25년에 비해 42년이 되면 그 고령 인구라고 좀 65세 인구가 지금보다 25년에 비해 17%가 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 인구라고 하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던 15세에서 64세 그 인구는 15%가 줄어요. 반면에. 맞아요.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노동력의 감소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한참 일할 나이에 인구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사회에 대단히 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 4차 산업의 AI가 일상생활에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일자리들을 많이 잠시 없어질 거다 이런 불안감이 반면에 좀 있고 네. 반면에 그래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일자리는 로봇이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어날 거다. 그리고 오래 사는 인구들이 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돌봄 그 어르신 돌봄 쪽의 일자리들은 새롭게 또 많이 늘 거다. 그래서 이 위기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 건 노동력 측면에서 위기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재단 측에서는 이 초고령 사회 맞이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재단이 16년에 생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는 비교적 일찍 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50플러스 재단 자체가 이 중장기 이후, 중년 이후, 중노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그 인구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노후 생활을 굉장히 보람 있게 혹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그 자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저희는 상담, 교육, 일자리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라고 해서 동호회 같은 것들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비슷한 고민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모임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저희 상담사와 같이 상담도 하시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이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말 돈을 젊을 때 많이 벌어갖고 네, 내가 뭐 한 2, 30년 놀아도 걱정 없을 정도 그게 최고의 노후겠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돈이 있어도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그냥 집에만 돈 있다고 맨날 먹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으면 더 빨리 늙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볼 때 우리 중장년들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이 대비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은 말년을 굉장히 무료하게 보내거나 쓸쓸하게 보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중장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50플러스 재단이 좀 큰 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플러스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러면.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역할 해주실 거예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중요한 일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그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질 거고 할 일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사실은 생각의 문제 처음에 제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저는 저희 50플러스 재단이 생겨난 건 사회의 관심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 60대 혹은 50대 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용이 있다. 라는 이 각처의 말씀을 좀 들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게 기업들 만나면 청년들의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 청년들은
나름의 계획들이 있어서 각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없는 청년 찾는데 돈과 시간을 적절히 쓰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중장년 이상 이 60세 인력들이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한번 채용해 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부지런하게 기업들을 많이 만나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오프닝 때 우리 박권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생 2막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는 저도 네. 그렇고 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검색창에 네. 서울 50 플러스 포털 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포털인데요. 50 플러스 포털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정보몽땅이라고 해서 정보를 다 모아놨거든요. 오, 몽땅. 그리고 거기에 이런 지원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실 수 있고 포털 검색하셔서 한번 정보를 보시고 그리고 서울에 저희를 포함해서 5개 권역에 50 플러스 캠퍼스가 있고요. 캠퍼스가 없는 자치구에는 50 플러스 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일단 관계를 맺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관계를 맺어야 네네. 될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오십시오. 젊은 학생들 친구들은 이제 진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저 이공계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인문계로 갈 건지 네네. 그리고 일도 뭐 과학자를 할 건지 뭐 공무원을 할 건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장년층들은 진로 상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있는 일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때요? 그런 맞습니다. 문제는? 나와 있는 일을 고르셔야 되는데 네. 정보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맞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지금 와서 수학을 내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에? 내가 우주항공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네네. 중장년층이. 그래서 새로운 것도 일단 좋고. 정보는 엄청 많아요. 찾기만 하면. 나와 있는 일 중에서. 네, 나와 있는 일도 너무 그래요? 많은데 근데 이제 중장년 이상은 일자리도 사실 귀하긴 하죠. 그러면 캠퍼스나 저희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를 오면 상담센터와 상담 라운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네. 거기에는 컴퓨터로 마련되어 있어서 네. 본인이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요. 검색된 일자리를 믿을만 한지 이를 저희 직업 상담사와 같이 점검하실 수도 와,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좋네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잘 검색하고 도움 받아가지고 구하는데 중장년층을 보면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일을 구할 수는 있어요. 구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걸 오래 못 다니세요. 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돈을 잘 안 주나요? 돈을 잘 안 주는 경우는 없을 없죠. 것 같고요. 예. 잘 줘야죠.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직업 근무 환경 혹은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하고 일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예전에 비해. 그리고 예전에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뭔가 결정을 하고 하는 자리에 있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입사를 하면 뭐 저희 선생님들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중고 신입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감이 조금 그렇기는 네. 하지만 신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팀 막내거든요. 네. 이 막내 생활에 적응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금방 이제 오래 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대 이후에 60대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전략을 포트폴리오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중장년 혹은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때는 정규직 길게 10년 이상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념, 보통 평균 2.5개 직업을, 금방도 이제 MC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네. 2.5개 직업을 내가 가지겠다. 라고 하고 각각의 직업에서 한 달 수입을 얼마 정도 목표 설정을 하시고 네. 그것이 모아지면 한 달 수입과 나의 일 전체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6개월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하루에 4시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이제는 생각을 하셔서 그거 한 2.5개의 일자리를 이게 모여서 나의 일자리 요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훨씬 성공률도 높고 저희도 정규직 취업하신 분들 통계 보면
그 근속 기간이 정규직 취업하셨어도 50 이후에는 한 2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간과 시간을 잘게 쪼개서 나에게 필요한 수입 수준으로 일자리를 맞추시면 훨씬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 플러스 재단은 이제 9년 차지만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는 개관 첫 해를 이제 맞는 거잖아요.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시니어 잡 챌린지라고 네. 해서 약 2,200명 정도의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00명 정도의 시니어 인턴십을 기업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18일 날 세택에서 네. 서울시 수준의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와. 그래요. 그 세 가지 의 사업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시택에 사는 거, 그거 네. 한번 좀 가봐야 되겠네요. 네, 오십시오. 네. 시니어가 저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미리미리 좀 둘러봅시다. 준비를. 예. 아까 네. 브랜드 얘기 나누면서 이제 또 그 갑자기 인턴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네. 예, 로버트 드니로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네. 그분들이 또 지혜가 있잖아요. 네. 아우, 예, 그 그쵸. 지혜로 회사를 더 완전 일으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을 절대 뭐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지혜를 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또 이렇게 네네. 써서 네네. 끌어내야죠. 네네.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이걸 운영하면서 지금도 이제 막 시작하셨지만은 좀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운영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 다 뭐 청사진처럼 많으실 텐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에게 네. 일자리를 주는 기업들에게 뭔가 사회에서 약간 칭찬 스티커 같은 그 기업의 예쁜 현판 예. 같은 거를 조금 달아드리고 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랑을 좀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 맛집에 인증 그 네네.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니어 이 채용 기업들에게 시니어 친화 기업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 것 같고 아무튼 시니어를 채용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을 우리 사회가 네. 좀 칭찬하는 오. 그런 서울시 차원의 사업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하고 이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들이 정보가 되게 충분하지 않고 서로 그래요. 서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물어보기 조금 어렵고 일방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그냥 취해야 되는 기업도 그렇고 시니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작던 크던 수시로 저희 시니어 일자리 센터 상담 라운지나 만나서 직접적으로 서로 정보를 좀 확인하고 내가 일할 만한 기업인지 내가 채용할 만한 시니어 인력인지를 바로바로 필요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니어 근무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시니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인증 현판을 간판. 네, 네. 네. 그런 거 찾아다니는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훌륭한 시니어 보유 기업입니다. 오. 뭐 이런 것처럼. 좋네요. 네. 네, 그런 것에 그래요. 제가 뭔가 네. 그분들이 자랑할 수 있게 역할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지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 아까 얘기했던 서울 50플러스 포털에 네. 보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시고 누구나. 네. 예, 온라인에서 신청하셔도 좋고요. 네. 상담 센터로 찾아오셔도 좋고 다만 인턴십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 그거는 이제 연령과 네. 60세 이상이어야만 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있는 서울 시민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렇군요. 인턴십 빼고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턴십 빼고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제한을 몇 살부터? 네. 30살도 돼요? 30살은 안 됩니다. 네, 40부터 자기가 미리 한만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 60세는 되어야 됩니다. 아, 60세. 아, 60세 네. 되어야. 그리고 그 인턴십은 65세?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아, 다 되네요. 네. 다 60 기준으로. 일단 네네. 60 기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뿐 아니라 이 50 플러스 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에 또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50 플러스 재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처음에 방문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들께 좀 뭐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막 저희 포털에 들어오면 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신청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신청하셔도 좋고 네. 지금 서울 전역에 5개 50 플러스 캠퍼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거기를 방문하셔서 집 가까운 곳에 혹은 그 캠퍼스가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구에 50 플러스 센터가 있다면 혹은 가까운 구에 있다면 네.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뭐 웹사이트, 방문 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그 있습니다. 구마다 다 있어요? 구마다는 다 없고요. 13개 구에 있고 13개 구에 있다고요? 5개 캠퍼스가 네. 있으니까 네. 18개 구에는 캠퍼스 또는 센터가 있는 겁니다.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저는 광진구에 있습니다. 강동 강진구? 자양동에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난 글로 갈래. 나도 같이 오십시오. 가요. 자, 우리 센터장님 이렇게 막권님도 이렇게 막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센터장님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 지금 딱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일자리니까 일자리 그 다음 잡을 잘 찾으신 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제가 직접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이 선생님은 수학 강사로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오. 평생을. 근데 이제 코로나 되면서 굉장히 예. 어려웠잖아요. 그쵸. 코로나 시기에 학원을 접으셨어요. 그때가 나이가 59세. 오. 였고 저희 캠퍼스를 오셨죠.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좀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50 플러스 센터 그리고 50 플러스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교육 과정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찾아서 듣고 싶은 거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준비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들으셨고 저희 또 상담사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파트타임 인턴십에 참여를 하셨어요. 하셔서 IT 기업이 마침 이 선생님을 인턴으로 채용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짧은 기간 인턴으로 가셨는데 예. 이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IT 회사였어요. 예. 오. IT 회사의 명령어들을 정말 빽빽하게 수첩에 적어서 외우실 만큼의 그리고 다 외우실 성실이 있으셨고 그리고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 네. 에헴 안 하고 팀 막내로 엄청 잘하신 거예요. 채용이 되셨어요. 야. 그래서 근기업 정규직으로 그래요? 채용이 됐는데 와. 채용하고 보니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으시고 이 사물과 일을 보는 또 해안이 우리만의 해안이 있으시잖아요. 저 영화 인턴 그대로네요. 그대로네요. 그래서 74판이네. 정말. 그분이 부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 똑같네. 그대로는 영화랑 똑같네. 너무 영화네요. 지금도 굉장히 즐겁게 출근길이 즐겁다 이렇게 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 그 선생님 이야. 이야기가 전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진짜 네네. 보람 되실 60대시라고요? 이제 60 되셨죠. 아, 60대 되셨는데 59세에 새로운 걸 하셔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60이 되셨고 정규직까지 네. 그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네, 쉽지 않습니다. 나이에 네네. 사대보험이랑 뭐 이렇게 연차 다 쓸 수 있어요? 부장님까지 네, 되셨다잖아요. 부장님이시죠. 부장님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부장님도 연차는 써야지. 승진하셨대요. 월차는 쓰셔야지 그래도. 예, 그래요. 예. 9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장년 분들의 재취업을 도와주시고 이게 진짜 귀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힘든 일인데 그리고 이제 시니어 분들도 도와드리고 이제 또 센터장으로서 이제 뭐 또 새로운 행보를 예. 시작하시는데 그 어때요? 정작 본인의 어떤 인생 이막은 센터장입니까?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있어요? 센터장 임무를 마치며 네. 저는 그래도 기회가 좋은 게 제가 이 직을 하면서 네.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준비 형태를 보고 저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배우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그러네요. 어떤 직종에 어떤 인력들을 원하시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네. 퇴직 후에 예. 하고 싶은 일과 시간과 그다음에 일자리의 형태를 좀 쪼개서 네. 2.5개 정도를 한번 목표해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저도 70을 넘겨서 네.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딱 73세까지 일하는 겁니다. 네, 저보다 13년 더 그래서 일하고 싶어 하시네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이막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참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런 재단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 중장년분들 또 시니어분들이 참 든든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래요. 좀 듭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올해 오픈하는 우리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이제 오픈했죠? 네. 자, 운영하는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한마디 네,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부디 기업들이 이 시니어 인력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인턴으로 가시는 그분이 네. 좋은 인상을 남겨야 그 기업이 다시 혹은 자기 친구 기업에게 소개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잡 챌린지라는 네. 사업하고 11월에 있는 일자리 박람회를 잘 성사시키는 거.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저희가 올해 예. 저희랑 협력하는 기업의 수가 아직 명확하게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저희랑 300개 기업이 협력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600개 정도로 늘 네.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각오가 있습니다. 600개요? 예를 들어서 점점 올해 늘려가시겠다. 300개라면 내년에 600개. 두 배. 지금 현재 7개죠? 현재 7개입니다. 네. 방송 열심히 보시고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요. 많아지실 겁니다. 제가 잠깐 그 기업, 지금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예, 한번 좀 홍보할 수 있게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인들한테 얘기 좀, 예. 기업의 인사 담당 혹은 우리 인력이 필요로 한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업에서 왕왕 얘기하기를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기업이 결정을 해도 도대체 어디서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는지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쵸. 또 채용에 필요한 비용들을 그런 것들을 대행하는 곳에 계속 쓰고 계시대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시니어 인력을 참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들을 왕왕 하시는데 그럴 때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기업에서 원하시는 딱 맞는 60대 인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와우. 저는 무슨 이제 공익 광고 한 편을 네. 보는 느낌이었어요. 막힘없이. 네. 와. 지금 연락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이 방송 보시고, 그쵸. 예, 우리 또 좋은 중장년 분들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또 커플 매칭 하듯이 네, 잘 맞습니다. 연결을 좀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주실 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네. 자, 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또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분들 네.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얻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왕년에 저기 이거 좀 했는데 맞아요, 왕년에 맞아요. 내가 대표였는데 내가 임원이었는데 말이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내가 뭔가 다 내려놓고 정말 0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저부터도 그래요. 후배들 보면 약간 아이 이런 거는 야 내가 어떻게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분들께 네네.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기업의 담당 직원들이 했던 얘기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엄청 좋으시고, 그리고 일단 성실하신 것은 의심하지 않으세요. 언제든 30분 전에 출근하시고 아.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그건 너무 장점인데 예. 다만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 약간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꼬집지 마시고 그리고 꿀꺽 하시고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그래야 되는군요. 그리고 또 어떤 부탁을 했냐면 보통 저희 시니어들이 스타트업에 인턴이나 취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그런 연륜과 경험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날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지 스타트업도 그렇고 예. 저희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날마다 전쟁일 건데 반면 이 선생님들이 너무 여유 있다는 거예요. 오시면 그런 갭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일원이 아니라 약간 밖에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살짝 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업에 가시면 그 기업의 일원이니까 그 기업이 하루하루 전쟁을 치를 때 같이 하시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역량이나 이런 거 더 갖출 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반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태도. 그 말씀을 어떤 기업분이 하셔서 제가 그 인상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오. 그래요.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저 역량은 이미 다 그쵸. 있으시고 네, 경험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태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먼저 시니어분들이 뭐 이렇게 먼저 숙이고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겸손하게 다가가면 주변 분들이 더 알아서 대우해 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어른들한테 그래도 잘하려는 그런 맞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있잖아요. 문화가 되게 네. 있었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가서 태도만 조금만 잘 하시면 꿀꺽. 네, 인정받고 네, 훌륭한 로버트 드니로처럼 인턴에서 네, 정직원으로, 부장님으로. 연차 월차 다 네. 내시고 4대보험 다 받으시고 보너스 받으시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의 홍현희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